이번에는 15번 이 치아 파절로 발치를 하게 돼서 발치를 한 후에 임플란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겠습니다. 이게 그 1년이 훨씬 더 전에 1년도 훨씬 더 전에 발치하고 한참 기다려서 그 임플란트 하고 뭐 그렇게 한 거라서 잘 기억이 잘 안 나요. 근데 그래도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좀 왜 이렇게 했나 하면서 이렇게 서투른 좀 면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발시하기 전이고요. 그 프로빙이 굉장히 깊고 해서 이게 이제 발시할 때 보면은 완전히 허당이라서 그 도저히 발치 즉시를 진행할 수가 없었죠. 그래서 발치하고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6개월을 기다려도 여전히 그 디펙트가 꽤 있을 것 같죠.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. 발치 후 6개월이죠. 그래서 그 발치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뼈가 지금 리모델링이 되고 있나, 다시 뭐 잘 차고는 있나 몰라서 이렇게 그 심고자 하는 부위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? 펀치 드릴로다가 이제 꾹 누르면 되죠. 펀치 드릴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회전시키라는 게 아니라 펀치 드릴 한 4mm짜리 직경 4mm짜리로 꾹 누르고 그 가운데 이제 텐본드를 얹어서 CT를 찍으면 그래도 그냥 수술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텐본드를 중심으로 어번먼과 픽스처를 배열을 해보면 막 이 정도로 배열이 되고 이쪽을 뭐 이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그 방향을 바꿔보면 팔라탈로 많이 이렇게 각도를 치우치게 해서 심는다 생각해 보면 수술이 오히려 그 더 쉬워질 수도 있죠.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. 근데 아무리 이런 걸 계획을 해도 그 실제 수술에 들어가서 이걸 그대로 구현하기는 어렵죠. 심지어 서지컬 가이드를 쓰더라도 여기서 많이 실제로는 그 의도한 위치에서 많이 밀리죠. 이 뼈가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게 아주 균질한 그 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그 불균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밀리게 되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이드 수술보다는 아예 그냥 열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특히 팔라탈 본을 보고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죠. 예. 그래서 일단 들어가 봤죠. 그래서 팔라탈 면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죠. 이 전치부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구치부, 상악 구치부, 소구치 뭐 이런 곳에 뼈가 부족할 때 팔라탈에 바싹 붙여서 드릴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그것도 그냥 드릴링을 하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버컬로 바로바로 밀려버릴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 밀리는 게 싫어서 이제 그 린데만 드릴이나 트래핀 드릴이나 아니면 뭐 그 임플란트 회사에서 나오는 가이드 드릴 이런 걸 써서 밀리지 않으려고 온갖 그 노력을 다 하죠.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팔라탈 서피스를 확인을 하고 그 외경 4mm, 3.5mm인가요?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래핀을 써서 아예 그냥 그 픽스처의 팔라탈 위치에 해당하는 부위에 처음부터 트래핀 드릴을 써서 캐버티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.
근데 지금 이 동영상을 다시 보니까 아주 그 서툴러요. 이게 아주 서투르고 어설프네요. 그래서 지금 역회전, 지금 이건 정회전이죠. 처음에 자국 낼 때는 역회전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정회전으로 들어가는데, 저라면은 지금 다시 한다면, 그 3mm 외경의 트래핀으로 역회전으로 들어가서, 그 아예 끝까지 역회전을 해서 상악동 마까지 다 그 트래핀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. 그게 훨씬 더 그 흔들림 없는 그 캐버티 프랩이 그걸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과감하게 못하고 상부는 트래핀 드릴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부를 그냥 일반 드릴을 써서 그 프랩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그 원하는 드릴링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버컬 쪽에 브릿지, 본 브릿지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게 있고 그 밑으로는 많이 허당이잖아요. 그럴 때 이쪽으로 많이 쏠리죠. 그러니까 드릴링을 하다 보면 드릴에서 중요한 거는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전후진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쉬운 그런 구조죠.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진행하는 걸 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그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오스테오톰으로 뭘 올려보겠다고 막 그 뭘 하고 있습니다. 그 그것도 뭐 여의치가 않았는지 어쨌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다시 이제 임플란트 드릴을 그 AP컬 부위에 드릴링을 이제 하는 거죠. 엔도할 때 GG 드릴 쓰고 밑에 그 나이타이 쓰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하게 팔라탈 쪽을 그 팔라탈의 트래핑으로 코로너를 따고 그다음에 이제 드릴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. 임플란트 핸드피스 헤드를 보면 별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좀 더 뭐 드릴링 할 때 좀 고속으로 할 때도 있고요. 아니면 완전히 저속으로 해서 그 뭐 그 나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저속과 고속의 장점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코티컬 드릴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픽스처를 넣었습니다. 픽스처가 4.0에 8.0인가 non-X 픽스처일 텐데요. 이게 들어가다가 뭔가 이렇게 안정성을 잃어버리면서 고정이 나오지 않아서 어이쿠야 이러면서 이제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. 뭔가 이 픽스처는 사실 초기 고정을 얻기가 그렇게 유리한 디자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포기하고 나옵니다. 팔라탈 제일 중요한 건 팔라탈 본이에요. 팔라탈 본을 기준으로 그 보통의 수술은 팔라탈 본을 기준으로 팔라탈에 바싹 붙이는 게 안전하죠. 왜냐하면 버컬본은 워낙에 많이 그 녹아 있는 경우도 많고 녹을 예정인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4.0에 8이 실패를 해서 4.5에 7을 이거는 이제 TS3 헥스 픽스처죠. TS3 헥스 픽스처. 그때 당시에는 넌 헥스 픽스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TS3는 초기 고정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디자인이죠. 물론 뭐 초기 고정을 얻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초기 고정 식립 토크죠. 정확하게 말하면 식립 토크죠. 초기 고정은 이니셜 스테이빌러티고 그 여기서 몇 뉴튼 하면서 이제 그 식립 저항은 식립 토크라고 할 수 있죠. 초기 고정과 식립 토크는 사실은 다른 거죠. 근데 그거를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
그리고 이제 트래핀으로 얻은 본 코어를 버컬 쪽에 위치시켜서 그 뭐 그래도 좀 약간 뼈가 차는데 좀 유리할까 싶어서 이제 버컬 쪽에 위치를 시키고요. 이런 식으로 픽스처를 심고 나서 블러드 클롯이 그 위에 좀 여유 있게 차주면 아 조금 그래도 좀 그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.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식립 직후고요. 그다음에 요게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세컨 수술할 때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세컨 수술할 때 들어가 보니까 잘 찾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낫다 싶어서 그 지금 커버 스크류를 노출을 시켜서 힐링을 연결하고 지금은 이미 보철이 돼 있는데 그 이게 제가 이거를 이런 동영상 정리는 이제 제가 무슨 전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예를 들어 오늘 환자 중에 뭐 이런 환자 있었지 이러면 생각나서 정리하고 내일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었지 이러면서 일종의 차트 리뷰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냥 심심풀이 작업이에요. 그리고 이게 그 확실히 그 선악들의 말씀은 참 그 도움이 될 때가 많은데 그 차트 리뷰와 그 케이스 리뷰는 임상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뭐 따로 뭐 어떤 계기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요즘 그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가끔 그런 이런 매체를 그런 경로로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임플란트 그 골 이식을 하거나 뭐 디펙트가 커서 골 이식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위치를 그 실제 뼈가 있는 곳으로 픽스처 위치를 바꿔서 심고 이럴 때는 그 중요한 건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픽스처를 넣을 수 있느냐죠. 그 거기서 그래서 이제 드릴링의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고 꼭 회사에서 그 가이드 회사에서 이제 그 추천하는 그런 드릴을 꼭 쓸 필요는 없고 그 그때 뭐 트래핀이든 뭐 린데만이든 오스테오톰이든 뭐 해치리머든 뭐 여러 가지를 자기 의도에 맞게 그 변형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그런 내용을 소재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좀 부끄럽네요.